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1권 제3장 제3절 계약관리의 인수심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정된 이론서의 최신 버전 172쪽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인수제한 목적물의 공통적인 사항과 품목별 특이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에 강의하는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그 안에서 강의안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인수제한의 정식 파종 수확 그리고 품목별 출현율에 따른 암기 팁은 별도 강의로 여러분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인수제한 제식 밀도도 여러분께서 상당히 숫자가 많고 품목별 차이가 있는데 이걸 간단히 암기할 수 있는 팁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밭작물의 수확 감소 보장, 곶감먹으로 마차 밭에 두고 양양 갈 거야. 자, 그렇게 암기하셨죠? 그리고 특정 이원 보장, 인삼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은 금,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혼식되어 있고 통상적인 재반의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금원령을 어기고 상습, 하천부지 및 상수 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 판매하는 부적절한 시설 재배 농지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그리고 시설 재배 농지는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험가입 금액이 밭작물은 200만원로 되어 있지만 단 옥수수, 콩, 팥 이건 100만원 미만입니다. 자, 신체 부위에 있는 밭작물, 그러니까 콩, 팥, 콩팥, 그리고 우리가 이를 비속어로 강냉이라고 하죠. 깡냉이는 옥수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밭작물의 공통적인 인수제한 사항은 금원령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부적절한 시설재배 농지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좀 빠른 시간 빨리 진행을 해서 여러분께서 핵심 사항만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그 암기 팁만 활용하면 이건 충분히 빨리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이 암기 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이전 작년 업무 방법서에 난지형도 있었는데요. 여기 이번 올해 이론서에는 한지형만 나와 있는데 남팔 한십 이전에서 난지형은 8월 31일 이전,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 파종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자, 그리고 2번, 3번은 마삼트리오 하면 생각나는 게 제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 35% 편출현 피해율 3호인데 이걸 잠깐 바꿔서 제식 밀도는 당연히 3만주죠. 편출현 피해율에서 3만주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마사1호를 해서 변형, 마삼트리오, 마사1호. 그래서 2년 4월 15일, 파종 이후에 2년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자, 그리고 맛간령에서 홍주코는 마늘코, 홍삼마늘, 주화마늘, 코끼리 마늘은 인수 제한이다. 그리고 자가 채종하는 마늘, 직접 작년에 농사지었던 거에 씨를 가지고 또 채종하는 마늘은 인수 제한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가 채종하면 감옥감마. 어떻게 한다? 자가 채종하면 감옥감마. 감, 봄감자, 옥수수, 감마, 마늘. 그래서 봄감자, 옥수수, 마늘. 자, 어떻게 한다? 자가 채종하면 감옥감마, 봄에 감옥감마. 자, 무멀칭 농지가 있는데 무멀칭은 한마디로 뭐다? 비닐을 깔지 않고 재배한 농지다. 그러면 저 고추는 비닐 없이 지금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한다? 멀고 먼 고향 마을, 그래서 고구마, 양파, 마늘은 무멀칭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자, 고추는 왜 들어있냐? 무멀칭 농지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비닐 멀칭이 되어 있지 않는 농지를, 무멀칭 농지를 다른 말로 비닐 멀칭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 그래서 마늘, 무멀칭 농지는 멀고 먼 고향 마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입니다. 자, 양파는 채식밀도, 골프에 양파가 있죠? 양파
일단 양파를 하면 3, 4만 원은 순삭. 그래서 23,000주에서 4만 주 이내가 아니면 인수 제한이다. 자, 그러면 양파는 어떻게 해온다? 양가에, 양파에, 자, 보실까요? 양가에 부적절한 조혼, 자, 혼식된 농지, 조혼 풍습이 70년 동안 이어졌구만. 그래서 9월 마지막, 9만. 그러니까 말이니까 9월 30일 이전에 정식한 농지. 부적절한 품종은,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부적절한 품종이 이게 가을 뿌림 양파이기 때문에 가을에 재배하는 양파가 아닌 이런 고냉지 봄파종 재배 품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고냉지 여름이거나. 그래서 이 품목까지는 암기하기 그러시니까 부적절한 품종을 재배한 농지 하면 되겠습니다. 또 우물칭이니까 멀고먼 고향 마을. 자, 됐습니다. 다음 이제 가을 감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저기 명칭이 정해졌죠. 봄 재배, 가을 재배, 고냉지 재배. 그래서 뭐 통상 뭐 봄감자, 가을 감자, 고냉지 감자. 단 가을 재배하고 봄 재배는 시감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냉지는 시감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왜? 추운 데 쓰니까 시감자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시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한 농지는 가을 재배나 봄 재배나 다 인수 제한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딱 유채 만기할 때 됐습니다. 봄에 유채 보러 어디 갑니까? 제주가감. 봄 유채 보러 제주가감. 요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이병헌 뭐 이쪽 나오면 이병헌 나오고 또 뭐 누구지? 그 여러 그 고두심 나오고 김혜자 나오고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제주 방언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 봄 유채 보러 제주가감. 그래서 봄 감자, 가을 감자는 유채를 재배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라. 봄 유채 보러 제주가감. 자, 다음. 그리고 가을 재배는 가을 재배 부족한 품종이 파종된 농지를 인수 제한입니다. 여러분 수미칩 그 감자칩 들어가서 수미칩은 알 거고요. 여기에서 조남수 신세가 조졌다. 자, 조남수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맞는 겁니다. 조풍, 남작, 수미, 신남작, 세풍, 조남수 신세. 자, 제식밀도 보겠습니다. 제식밀도는 꽃감사와 고구마 감자는 4,000주. 고구마. 그래서 가을 감자와 봄 감자는 4,000주인데 고냉지 감자 심다만 하니까 3,500주 되겠습니다. 자, 출현율은 암기 방법 이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한다? 감옥에서 콩밥만 먹다 보니 그래서 콩 이따 다시 해야 돼. 감자, 옥수수, 콩은 90%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팥은 85% 먹다 보니 보리밀은 80%. 자, 잠깐 좀 이따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봄감자 씨 했었고 그 다음에 90% 여기 있습니다. 감옥에서 콩밥만 먹다 보니 그래서 감자, 옥수수, 콩은 출현율이 90% 미만인 경우 인수 제한. 팥은 85% 미만 인수 제한. 팥. 보니 보리밀 80% 미만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감자, 꽃감사와 4,000주 했고 봄 유채 보러 제주 가감. 그래서 봄감자, 가을감자, 유채, 전작으로 유채 재배하면 인수 제한이다. 자, 여기서 3월 1일이 있는데 3월 1일이고 그 다음에 그 고랭지 감자는 지금 4월 10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출현율은 당연히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식밀도 심다 말았으니까 3,500주. 시감자 안 된다겠죠? 시감자 아니고 재배 용도가 다른 것으로 혼식 재배한. 재배 용도가 다르다는 것은 뭐 시감자 용도 된데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서가 성경이고 바이블이고 불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론서대로 암기를 한다. 그래서 재배 용도가 다른 것을 혼식 재배한 농지는 고냉지 감자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암기할 때 봄에 갑파 그럼 봄감자 가을감자는 파종 완료일 24시 그리고 고랭지 감자는 계약치기 24시에서 고시 봄에 친다. 그래서 수확 감소 보장 종기가 고랭지 감자는 10월 31일
봄감자는 7월 31일 이렇게 왔는데 고시 봄에 친다. 근데 반대로 춘3월 이전에 고시인 사시 본다. 사시가 있어서 고시하면 사시가 최고죠. 지금은 변시로 바뀌었지만 사시 4월 10일 고시인 사시를 본다. 그래서 고시, 그래서 10월에 끝나고 사시, 고시가 사시니까 사업시험. 그래서 4월 10일 4월 10일. 그래서 파종을 4월 10일 이전에 실시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그건 고랭지 감자. 자, 그러면 3월 1일 이전이라는 것은 춘3월 이전에, 그러니까 춘3월에 보통 고시 보잖아요. 그래서 봄에 고시를 봤으니까 3월 1일 이전. 그래서 봄재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마는 순화채, 고순화채. 고수 있잖아요, 고수. 그 동남아시아 분들이 들으면 향신료, 약간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죠. 자, 그래서 고구마 고순화채. 자, 그러면 수품종은 재배농지에서 재배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수품종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잎, 고구마 아랫부분에 그 고구마를 수확하는 게 아니라 채소 나물용으로 줄기 부분을 목적으로 한 재배농지도 인수 제한입니다. 제식 밀도, 시바르당 4,000주, 곶감 사와, 고구마, 감자 4,000주. 고랭지 감자는 심다 말하니까 시바르당 3,500주. 그러니까 무멀칭, 멀고먼 고향마을, 고구마, 고추, 양파, 마늘. 그래서 고추는 비밀 멀칭이 되어 있지 않는 농지. 그래서 그 말이 다른 말로 무멀칭 농지다. 자, 옥수수는 보험 가액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했죠? 옥수수 콩팥, 신체 부위에 있는 밭작물은 보험 가액 금액 얼마다? 100만 원. 그리고 자가체종하면 봄에 감옥감마, 봄감자, 옥수수, 마늘. 자가체종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주 한 개로 수확하는 농지는 보통 우리가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때에 여러 개의 옥수수가 자랍니다. 그러나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 나무당 한 개만 수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제식 간격을 벗어난 농지. 자, 그리고 여러분 앞전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1주 재배, 2주 재배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재배 간격. 그래서 1주 재배. 자, 옥수역은 몇 호선이 나죠? 3호선 5번 출구에 제가 546번을 타고 주로 곶감 사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옥수역 3호선이니까 3,500주. 1주는 3,500주에서 5,000주. 2주 재배는 4,000주에서 6,000주. 단 전남, 전북, 광주, 제주는 3,000에서 5,000주다. 자, 곶감 사와니까 자, 몇 주? 곶감사, 이거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3월 1일부터 6월 10일 기간 내에 파종되지 않는 농지는 옥수수는 인수 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 369, 12. 그래서 3월 1일부터 6월 12일,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파종되지 않는 농지는 인수 제한입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6월 12일 내에는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출현율 90% 어떻게 했죠? 감옥에서 콩밥만 먹다 보니. 그래서 감자, 옥수수, 콩 90% 미만의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자, 그 다음에 양배추는 관수시설 미설치 농지인데 양무간. 그래서 무간이 무사 시험을 본다. 이래서 그때는 무화과 그렇게 설명했지만 양무간입니다. 양배추 무화과는 관수시설이 미설치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밭작물 할 때 재정식 보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수확 종료 시장 했을 때 양구에 사는 양이원형 의원, 재정이 아닌 양배추 양쪽으로 나누시게. 그래서 재정은 10월 15일까지 재정식일은. 그리고 보니까 9월 30일까지 정식하지 않은 농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암기할 때 2월달, 2월 말, 그리고 3월 중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암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이 아닌 양배추 양쪽으로 나눠주기. 양구 9월 30일, 재정식 10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식 밀도는 콩심이 양팔 벌려. 콩은 어디 간다? 제곱미터당 10개체. 제주 3파는 15개째. 자, 콩에서 볼 거고, 양팔 벌려. 그래서 평당 몇 구? 8구. 8구. 그리고 소형 양배추인 방울 양배추. 방울 양배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요즘 다이어트식으로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드시는데, 바늘 양배추는 인수 제한. 자, 차입니다. 차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께 할 거냐 그러면, 차는 보험 가입 면적이 금액이 아니라 면적입니다. 면적. 보험 가입 금액이 뭐다? 면적이다. 면적. 얼마? 1000제곱미터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그리고 17차 했죠? 17차. 7차. 7년 미만은 인수 제한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보실까요? 자, 왜 삼촌이 조경을 위해 여기 특수 말차를 일부 나무를 심었더니 동상에는 수확량이 현재 감소하더라. 그렇게 해서 외삼촌 제일의 외 외국 품종을 재배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조경을 위해 관상용 조경 목적을 재배한 농지도 인수 제한이다. 특수 말차였으니까 특수 재배 농지.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촉성으로 재배하면 안 되는 거야. 노지 재배해야 된다. 그리고 기타 인수 붙이면 말차. 말차는 말차 종류가 아니라 이게 가루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차 경작도 인수 제한이다. 말차 품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동상에 심었더니 동상의 피해로 전정, 비벼관리, 전정 또는 품종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 재배되는 농지. 동상에 나면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왜 삼촌이었잖아요. 삼촌은 자, 깊은 전유 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인 경우 가입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30cm 이하 있으면 가입 면적이 여기서 1000제곱미터면 인수 제한인데 여기서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가입 1200제곱미터인데 그 중에 깊은 전지 30cm 이하인 경우가 뭐 300이다. 300제곱미터다. 그러면 결국 가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 1번과 3번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십니다. 가입 면적에서 제외. 가입 면적에서 제외. 3번은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콩입니다. 콩은 어떻게 했죠? 보험 가입 금액 100만원. 왜? 옥수수, 콩팥, 신체 부위는 100만원 미만의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자, 그리고 콩 2장 반 밑에 놔도, 2장 반 밑에 놔도, 자, 여기 어디서 암기하셨을까요? 자, 농업수입 감소보장, 농업수입 감소보장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농업수입 보장, 2장, 두부용, 나물용, 두부용, 장류용. 그 다음에 반민용, 그 다음에 나물용 이외에 식재된 농지는, 이외의 콩이 식재된 농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뭐 다른 데는 뭐 녹두라든가 이런 것은 인수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강낭콩. 자, 그리고 출연율이 90% 미만. 자, 감옥에서 콩, 그러니까 90. 그러니까 여기 콩심이 양팔 벌려 10개째, 제곱미터당 10개째, 적정 출현 개수. 그리고 양배추는 평당 8구, 제주 3파는 15개째. 그리고 다른 농작물이 재배 주체가 된 경우에 인수 제한이다. 이게 바로 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팥입니다. 팥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게 6월에 팥을 심어요. 그래서 6팥 그럽니다. 6팥. 6월에 팥하고 서리태, 콩등을 심은데요. 팥은 서리태 심고 나서 심는데 서리태보다 먼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정시간 파종 농지는 인수 제한. 팥도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인수 제한. 왜? 옥수수, 콩, 팥. 그리고 옥수수, 우리가 감옥에서 콩까지는 90, 출현율이 90% 미만 인수되지만 팥 85%, 보리밀 80%. 자, 출현율은 어떻게 온다고요? 감옥에서 콩, 팥만 먹다 보니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과 마찬가지로 다른 작물과 간장 또는 혼작으로 다른 농작물이 재배 주체가 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자, 다음은 인삼인데요. 인삼은 어떻게 암기하면 되시냐 그러면 26
15, 10, 26, 2, 6, 15, 10, 2, 6, 15, 10. 자, 그래서 2년근 미만 또는 6년근 이상인 인삼. 그래서 2년부터 6년까지 인수 대상이다. 그리고 단, 일형은 직전년도 일형 상품은 5년으로 가입한 농지 하나여 6년근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 5월 1일인데 1등 선물은 6년근 인삼이 최고예요. 그래서 일형은 언제다? 판매 개시년도 5월 1일에 가입해서 그리고 종기는 이듬해 4월 30일 24시. 자, 여기 이형은 어떻게 해요? 6개월을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 개시년도 11월 1일에 시작해서 이듬해 10월 31일, 이듬해 10월 31일 24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묘수, 산양삼, 묘삼, 수경재배한 인삼은 인수 제한이다. 자, 26 했고, 10, 15, 10. 두둑의 높이가 15cm 미만인 농지. 두둑의 높이가 15cm 미만인 농지. 이건 침수 피해할 때 여러분께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년도 기준 과거 10년 이내 인삼을 재배했던 너는 6. 그래서 10년 이내. 그래서 2, 6, 15, 10. 그래서 10년 이내에 인삼 재배 안 되지만 너는 6년 이내다. 그리고 5번, 6번, 7번은 자, 이건 비가림 시설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공사 중인 거 비가림 시설, 6, 7, 8은 비가림 시설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단 여기에서 내재형 농림축산식품을 고시하는 내재형 인삼시설 구역에 맞지 않는 해가림 시설 인수 제한. 자, 다음은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 대한 인수 제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추 브로콜리는 이제 별도로 이제 고추 브로콜리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보험 가입 금액이 없죠. 생산비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금을 빼고 혼량을 어기고 혼재된 농지, 그리고 다른 작물과 여기 보시면 혼식되어 있는 농지. 그래서 혼량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하천부지 상습 침수지역에 소지한 농지. 령, 혼량을 어기고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 그리고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판매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부적절한 시설 농지니까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시설, 재배, 농지. 여기가 생산비 보장의 공통 과실. 그리고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돼요. 보험 가입 금액이 없는 대신에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자, 해결됐습니다. 공통 구분 확인하셨고, 자, 다음은 고추입니다. 고추는 우리가 밭작물에서는 생산비 보장 방식 밭작물에서는 고추가 가장 중요하고 논작물에서는 아무래도 벼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노비가 직파한 풋고추를 풋고추의 제식 방법과 제식 일자가 동일하지 달라서 이거 어떻게 했다? 6개월 만에 인삼을 심었다. 6개월 만에 인삼. 자, 인삼은 10년 이내에, 앞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인삼은 10년 이내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는 인수 제한입니다. 자, 너는 6년 이내였고요. 자, 여기도 고추 정식한 것은 고추도 정식 6개월 이내에 인삼을 재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죠? 너는 6년. 자, 여기 두 개를 비교해서 암기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헷갈리지 말고. 너는 6년 이내. 그 다음에 일반 인삼은 10년 이내에 재배했던 인삼 농지는 인수 제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고추는 정식 6개월 이내 인삼을 재배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자, 그래서 노부터 할까요? 노지재배, 터널재배에 의해 재배작형을 재배하는 농지. 노지재배, 터널재배. 그리고 비닐멀치. 이건 무멀치 농지죠. 그래서 멀고 먼 고향 마을 할 때 했었고요. 직파한 농지. 그러니까 이걸 정식을 하지 않고 직파한 농지. 그리고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에 재배한 농지. 풋고추로 하는 경우. 이것은 시설작물로 되겠죠. 풋고추로 하면. 그리고 여기에
동일 농진의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거나 제식일제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자, 이 부분 6번, 9번. 그러나 재배 방법은 보장 생산비가 어떤 것은 이제 노지 재배나 터널 재배를 했을 건데 재배 방법이 낮은 걸로 가입한 경우는 인수 제한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터널 재배보다는 노지 재배가 더 쌀 테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두 개가 같이 합해져 있는 논이라면 생산비가 낮은 재배 방법으로 가입하면 인수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제식일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전체 정식이 완료된 날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수가 가능하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준비기 생산비 기수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이 9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10번은 자,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추 키 앞으로 작은 고추. 작은 고추가 몇 단? 작은 고추 키는 얼마다? 154cm. 작은 고추는 무조건 이제 154cm입니다. 그래서 그 고추는 1500주에서 4000주 내에 없으면 제식 밀도가 1500주에서 4000주에 있어야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인수 제한이다. 그리고 5사. 그래서 4월 1일부터 5월 31일 5사 154cm. 그래서 4월 1일부터 5월 31일 이후에 이 내에 4월 30일 이전이나 5월 31일 이후니까 4월 1일부터 5월 31일 이외에 식재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자, 어떻게 할까요? 노비가 직보한 풋고추의 재배 방법, 제식 일자가 달라. 6개월 만에 인삼을 심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고추 키는 몇 cm? 154cm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로콜리, 고추 브로콜리는 200만원 미만이죠. 그리고 목초지, 모기아지. 브로콜리는 제주입니다. 제주.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 모기아지, 지목이 목인 농지, 목장인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식을 하지 않거나 정식을 10월 1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여기 예전에는 정식이 우리가 이게 지금 수정이 지금 9월 30일까지로 했는데 여기는 10월 1일 이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10월 1일 실시한 농지. 우리가 어떻게 했죠? 브로치는 명품 구차. 그래서 9월 30일이었는데 여기는 또 10월 1일 이후. 이거 수정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정이 된다면. 자, 다음 메밀은 배무단당법. 이거 메밀은 논작물하고 보험 가입금이 같다겠죠. 이건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50만원. 왜? 우리가 배무단당파 매시 이런 것은 다 100만원인데 이 메밀 이것은 50만원. 시금치가 100만원인데 이거 메밀만 배신을 한 거죠. 그리고 논작물과 공통점이 있는데 채삼, 오, 전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속 침수피를 본 농지, 그 다음에 오염 발생되었으나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최근 5년 이내 간척된 농지. 그래서 최3, 5, 전. 그래서 전환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할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이렇게. 그래서 논작물과 상당히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과 공통점을 찾으면 되고, 춘파 재배 방식은 이거 보리밀 쪽에 관련 있습니다. 춘파 재배 방식에 의한 본파종을 실시한 농지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파종을 9월 15일 이후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는, 자, 어떻게 하죠? 매 일묵 찹쌀떡. 그래서 매 11월 1묵 20일이었고, 이것은 봄 종료일. 그리고 파종일은 언제까지다? 그래서 메밀묵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9월 보름부터 준비하니까 9월 15일 이후에 실시 또는 파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매일묵은 언제부터? 그때 팔려면 언제부터? 11월 20일에 팔려면 언제? 9월 봄에는 시작을 해야죠. 9월 보름에는. 그래서 9월 15일. 자, 단호박 배우단당파 시. 그래서 100만원이고요. 자, 단호박 어떻게 암기했죠? 밭작물 할 때. 어이구, 단호박가 탄정하게 90일만. 그래서 정식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24시가 이것은 보험 종기고, 오이구. 5월 29일을 초과하여 정식하면 안 된다. 자, 당근은 당파쌈 이제 그만 2월 29일. 이것은 보험 종기고 8월 30일까지 파종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근도 역시나 제주지요. 그래서 목자인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미니 당근 재배인데 베이비 당근, 민용, 파믹스, 미니 당근은 안 된다. 그래서 품종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미파니, 베이비,
민영, 파니, 파맥스, 미리당근. 매미파니, 매미, 당근. 자, 시금치는, 자, 노지. 자, 시금치 하면 뭐 10월의 마지막 밤. 이건 제식 밀도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그리고 시금치의 특이한 사항은 2번입니다. 2번.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한 농지.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한 농지. 그러나 예외사항은 어떠다? 본부의 승인을 받으면 인수가 가능하다. 통상적인 손해조사가 가능한 농지. 그러니까 인접해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인접해 있지만 인접해 있는 경우 원칙으로는 시도가 다르면 인수가 제한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통점, 여기도 최3호 농전, 최3호 농전 이렇게 해서 이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냉지 배추, 월동 배추도 공통적으로 최3호 농전, 고냉지 배추, 월동 배추, 본가액 금액은 100만원, 배무 단당파 시. 자, 고냉지무 어떻게 한다? 고냉지무는 배치수 우파마, 밭작물에서 배웠죠. 그래서 파종일은 7월 31일. 그래서 이거 파종일로부터 70일 됐는데 24시인데 이것은 다 바뀌었죠. 월동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는 7월 31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다. 고냉주 무는 파종일부터 70일 된 날 24시다. 자, 그리고 월동물은 120일이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춘사물로 바뀌었고 월동물은 본가액 금액 100만원. 그리고 가을무에 해당하는 품종, 겨울을 놔야 되는데 가을에 수확하는 재배한 농지는 안 된다. 그리고 10월 15일까지 무를 파종하지 않는 농지. 자, 어떻게 했죠? 월동배추무는 보험정기는 춘사물에 수확이 되니까 예를 들면 3월 31일입니다. 근데 애울 때 12월에 동계훈련을 120일 했는데 이거 바뀌었으니까 바뀐 걸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동계훈련은 베이구팀 미오마이소, 그래서 미오마이소, 그래서 25일, 9월 25일이었고, 그리고 무는 무시도 일제마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파종하는 농지는 인수 제한. 대파 100만원이고, 대파는 대만 밀크티, 대만에 무조건 사야 되는 거, 밀크티 3시 15분. 그래서 만원에 3개죠. 그래서 15,000주. 15,000주. 자, 그리고 보험가액은 100만원이고, 그 대파 오이는 5월이가 심죠. 5월이가. 그래서 5월 20일 초과하면 안 된다. 5월이가 심습니다. 자, 쪽파 대파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이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구형, 시감자처럼 종구형 씨쪽파로 재배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삭발 파종기간 초과하여 파종 농지. 왜? 이것은 1형과 2형이 있어서 9월 15일 이전에 파종하고 2형은 9월 15일 이후에 파종하는데 쪽팔리게 한 달 뒤니까 최소 10월 15일까지는 파종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원예시설입니다. 원예시설의 버섯. 자, 그럼 먼저 보실까요? 정부가 이제 지원한 보험금 일부 다른 계획하면 안 되겠죠. 정부가 언제? 1년 이내 지은, 1년 이내. 그러니까 1년 이내 철거 대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재 죽재로 씌운 것도 안 되고, 건축 중인 시설물도 안 되고, 훼손되면, 자, 훼손이 됐는데 복구를 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구조재, 피벽재 등 목적물이 배형되거나 훼손된 시설은 인수 제한이다. 그래서 소유권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인수 제한이다. 판매 목적, 그 다음에 시설 경쟁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도 인수 제한이다. 그래서 정부가 1년 이내 지은 목재 건축이 훼손되면 부적절한 소유권의 시설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농업 작업용 창고동 등 시설 작물 경쟁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 작업동, 창고동 등 시설 작물 경작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은 인수 제한인데, 농업용 시설 한동 면적의 80% 이상의 작물을 재배를 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경작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80% 이상이면 된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시설 작물인데요. 시설 작물은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 작물은 재배 면적의 작물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의 80% 이상이 된다. 근데 하우스를 가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농업유실물 할 때는 80% 이상 작물이 돼야 되고, 작물만 가입할 때는 작물은 50%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 시설 백값 카네이션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화루인, 화분류를 하는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경우도 안 된다는 겁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혼식되어져 있는 거, 통상적인 재배 시기, 재배 품목, 재배 방식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시바르당 인수제한 제식 밀도를 지켜지지 않는 것. 이것은 별도로 제가 뽑아서 암기하는 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입니다. 여기는 암기할 게 특별히 없습니다. 통상 재배 이외 판매, 이것만 하면 됩니다. 통상 재배 판매고, 표고버섯은 원목 재배, 톱밥, 베리 재배, 느타리버섯은 균상 재배, 병 재배, 그리고 새송이 병 재배, 그리고 양송이 균상 재배,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는 나무인 경우에 원목이 5년 이상의 표고버섯은 인수 제한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배 방식에 대한 내용,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의 재배 방식을 반드시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새로 바뀐 이론서 내용으로 계속 지금 수정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수심사의 인수제한은 저번 강과 이번 강을 통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인수제한의 날짜, 정식일자, 파종일자, 수확, 그리고 출현율, 그리고 품목별 인수제한 제식밀도, 시바르당 제식밀도가 지금 다 상이한 건데 그 암기 팁을 별도 강의로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손평리 이장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